제가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이렇게 강연하고 강의하는 거예요. 뭐 말로 뭐 설명하고 이러는 건 늘 힘들고 일단 잘 못하겠더라고요. 좀 잘 못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1957년도에 영화를 본의 아니게 거의 운명적으로 뭐 이렇게 시작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제 그 아버지가 영화 쪽에 사실은 몸을 담고 있었어요. 그 같은 학교 이제 동창인 여기 아주 중요한 자료를 많이 가지고 계시는 김기영 감독님하고 동창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영화 쪽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고, 57년도에 김기영 감독님의 황혼열차라는 영화인데, 고아 역할이 필요했는데, 당시에는 전쟁 후라 뭐 아역 배우니 이런 특별하게 뭐 이렇게 훈련된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진짜 저 고아를 데려다가 이렇게 시켰는데, 뭐 이건 너무 잘 못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친구 아들 이제 저를 데려다가 시켰는데 아주 곧잘 따라하고 잘했나 봐요. 그래서 황혼열차는 끝나고 그 다음에 모정이라는 그러한 영화였는데, 거기는 역할이 이제 좀 큰 역할이죠. 처음 건 이제 단역이었다면 여긴 조역 정도 되는. 그 역할이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그 황혼열차에서 꼬마가 잘하니까 하면 좋겠다 해서 그래서 모정도 하게 됐고, 그게 연이어서 이제 계속 이렇게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하는 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재밌는 건 어렸을 때 보면은 요즘에 신문 광고 안 하는데 얼마 전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신문 광고를 다 했죠. 거기 보면은 뭐 당시에 유명한 배우 뭐 김승호, 허장강 뭐 이렇게 선생님들 쭉 이름 나오고 마지막에 천재소년 안성기. 어느 사이에 천재 소년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정말 좀 이게 너무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호칭을 붙여줬는데, 영화라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대하다 이제 이런 생각도 들고요. 사람을 즐겁게도 해주고 기쁘게 뭐 여러 가지 위로도 해주고 굉장히 다양하게 사람들에게 여러 감정을 이렇게 감싸주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렇게 좋은 작업을 사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사실은 제 이전에 배우들은 대부분 겹치기 출연. 요즘에는 당연히 한 편 하고 뭐 쉬었다 하고 하는 게 당연하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고 그렇게 놔두질 않았어요. 그 제작부장들이 예전에는 전부 주목 출신이었기 때문에 막 그러다가 막 하고 신성일 선배님이 나중에 저한테 야, 참 너희가 부럽다. 한 편 하고 그 집에 가서 쉴 수 있으니 나는 그 많은 영화를 하면서 그 좋은 집과 뭐 가족과 모든 게 다 이렇게 있는데 그런 걸 한 번도 제대로 느끼면서 살지 못하고 늘 현장에서 이 현장 저 현장 잠도 자동차 뭐 쪽잠 자고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그런 세월이 그 시대가 그렇게 요구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 그러는데, 전 그걸 이제 깨야 되겠다고 이제 생각을 한 것 중에 하나가 또 그것도 있어요. 그래서 한 편 끝나고 그 다음에 또 한 편 한다. 이건 내 철칙이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처음에 되게 힘들었어요. 여러 그 제작자들, 당시에 예전부터 해오던 그 제작자들이 굉장히 그런 걸 안 좋게 봤고, 자기 속셈만 전부 같이 좋아야지 혼자만 잘 나가겠다는 거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예전에는
제작자 자체가 투자자 하니까 거기 이제 뜻이 맞으면 막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제작자와 투자자 전혀 다른 사람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투자 쪽에 물론 반드시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투자 쪽에 입김이 너무 세다 보니까 어느 날 배창호 감독이 어떤 영화를 하려고 그래서 의뢰받아서 하려고 그러는데 90년대 중반쯤이에요. 뭐 시나리오도 다시 손보고 모든 걸 이렇게 해나가려고 그러는데 그쪽에서 오더니 이 젊은 친구, 젊다는 걸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화에 경험이 많지 않은, 현장 경험이 많지 않은 친구가 와가지고 감독님 이거는 이렇게 가는 것이 좋고 이렇게 좀 수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쭉. 그래서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 감독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없으며 영화라는 것이 그렇게 계산적으로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영화를 다시 시작하려고 마음 먹고 안 풀리고 하는 그 4년 동안이 저로서는 그 당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 시간이 나한테 굉장히 필요했던 시간이구나. 그런 시간이 없이 바로 이렇게 잘 풀려가지고 했다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잘 올 수가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 그 시간이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지만 괴로워가지고 그 시간을 좀 낭비했다거나 술에 빠졌다거나 그렇게 생활을 안 하고 굉장히 건전하게 생활을 했어요. 지금 현재의 나이에서 느끼는 배우로서 나이 들어감은 어떤 건지 조금 궁금해요. 그래서 약간은 좀 뭐라 그럴까, 나이가 들어가는 것에 받아들이긴 하지만은 약간 좀 억울하다. 이제 그런 생각이 있고, 그 대신 영화가 참 좋은 거는 나이가 들으면 드는 대로의 어떤 모습대로의 역할이 다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인물 하나 또 새로운 인물들을 계속 새로운 세계를 또 만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염색 다 풀고 진짜 노인네 역할에 정말 충실하게 가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위에는 열려 있어요. 밑에는 꽉 차 있더라고요, 후배들이. 제가 조금만 더 젊었어도 명량할 뻔했는데 이미지상으로는 그런 것도 있고, 그쪽을 오랫동안 더 위쪽을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갈등도 있기는 해요. 근데 자연스럽게 그 작품에서 요구되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분명히 많은 다작을 하시면서도 분명히 이제 내적 그런 약간 회의감, 약간 그런 것들 분명히 좀 있었을 시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선배님께서는 그 영화를 하시면서 어떤 그런 고민들이 있으셨고, 또 그런 고민 과정 속에서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영화를 하면서 그 회의감은 아까 얘기했듯이 80년대에도 난장이가 썰린 작은 공 같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결국은 잘 못한 시기, 그때 굉장히 암울했던 어떤 그러한 것, 이러고도 영화를 한다고 할 수 있을까? 그 당시에는 진짜로 좀 깜깜한 어떤 높은 두꺼운 벽에 부딪힌 어떤 그러한 느낌이었는데, 그게 살살 이제 조금씩 얇아지면서 이제 무너진 거죠. 이 사회가 이렇게 변하면서 영화 자체도 이렇게 변화가 있는 것이고, 영화는 아니지만은 이 살아오면서의 굉장히 좀 힘들었던 거는 베트남이 망했을 때 진짜 앞이 막막하고
다른 친구들 다 들어가서 기업에 들어가가지고 첫 월급하고 야 한잔 하자 뭐 막 이럴 때 진짜 막 정말 우울했고 근데 그게 결국은 내가 가끔 그거를 인용을 하지만은 이렇게 하나의 배우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베트남도 망하고 뭐 이랬다고 표현은 하곤 해요. 그런 조언을 좀 구하고 싶다. 어떤 연출가가 과연 배우한테는 좋은 감독이라고 불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영화를 조금 잘 못 만드는 감독이 대부분 좀 닫혀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뭐 언제든지 같이 이렇게 얘기 나누면서 설득 당하면은 설득을 당해야 돼요. 그래서 그쪽으로 그러니까 자기 어떤 뿌리를 놔두고 이 가지들에서 그러니까 그 흔들리지만 않는다면 얼마든지 가지는 쳐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일반적으로는 와서 막 이렇게 건드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자존심 상하게 이렇게 생각을 한다거나 그렇지 않을까라는 어떤 불안감을 주고 가지고 함부로 못하게 한다는 건 그 영화를 위해서 연출자를 위해서 손해인 것 같아요. 힘든 얘기일지 모르겠지만은 전 20년을 노력하면서 기다리면은 반드시 나는 그날이 온다. 자기가 꽃을 피우는 날이 온다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20년 길죠. 가만히 있다 나이 따져보고 이러면 야 이건 몇 살이야? 뭐, 야 이건 말도 안 돼. 뭐 이럴 수 있지만은 진짜 긴 호흡으로 살라는 거죠. 바로 뭐 1, 2년 앞, 뭐 그것도 몇 달 앞을 막 이렇게 초조해하면서 살지 말라는 거죠. 이런 말을 하는 저도 가끔은 힘은 들어요. 좀 막연할 때가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건 아니야라고 아주 다짐을 하면서 이렇게 사는데, 근데 제가 주변에서 이렇게 봐도 20년을 열심히 하면서 버틴 사람들은 전부 빛을 보더라고요. 자기 세계를 확고히 이렇게 갖게 되고, 그래서 그 말을 이렇게 하고 싶고, 열심히 하는 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어떠한 외부적인 어떤 환경의 변화가 있어도 변함없이 자기의 어떤 의지와 뜻, 자기라는 어떤 그 아이덴티티를 이렇게, 좋은 아이덴티티, 물론 그게 좋고 나쁘고가 좀 설명하기가 그렇지만은 어떤 변치 않고, 그거는 저런 것 같아요. 얘기하고자 하는 게 이제 겸손의 어떤 이야기인 것 같아요. 겸손된 마음. 이거 하나도 비용 드는 것도 아니고, 하나도 뭐 자존심 상하고 이러는 거 아니거든요. 겸손되게 이렇게 모든 걸 대할 때 전부 그 덕으로 자기한테 온다라는 거 잊지 말고요. 네, 이렇습니다.